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요, 바로 명지대역 용인 서희 스타일스 64A 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일단은 조금 표준으로 잡기에는 조금 어색한 게 이 3배 구조가 거실은 사실 좀 넓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떤 4배 구조들이 이거보다 현저히 폭은 좀 줄어드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서희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제가 볼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주방 쪽으로 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점이 좀 더 많고요, 단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사이즈는 표준입니다. 이쪽이 한 3,500 나오고 아트월 쪽이 3,300 나오는데, 아트월 쪽의 사이즈는 제가 사실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저희 타워형 구조는 이제 다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는 것 자체가 집이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저층 구조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고층 뷰든 어디든 무조건 우리 타워형 구조는 이쪽으로 놨을 때 가장 복도에서부터 들어올 때 그 넓음이, 그 좀 넉넉한 그런 모습이 좀 연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게, 요즘에 잘 볼 수 없는 아주 큰 창호들, 원래 한 40평형대만 적용되는 큰 창호를 썼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는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는 블라인드, 이쪽에는 커튼,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당연히 되지만, 저는 과감하게, 다행히 커튼 박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기역자 커튼으로 좀 넓어 보이는 연출을 하고 싶어요. 저희 브라스코 홈 스타일링에서는 뒤에 벽을 통일시킨다, 도화지를 통일시킨다라는 표현을 잘 쓰고, 실제적으로 지금 색상이 약간 어둡게는 나왔어요, 창틀이. 근데 너무 다행인 게 문하고 문틈 색깔은 지금 밝게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른 평형 타입을 제가 지금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자재는 비슷한 걸 적용시켰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틀만큼은 조금 아쉬운 게, 그냥 문 색상에 통일시켰으면 좀 더 밝은 거를 연출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지금 와 있는 2세대분은 어차피 상관없으신 게, 여기에 열차단 단열 시트 필름, 낮에는 어쨌든 밖에서 안 보이게 하고, 어차피 저희가 그 프라이빗 리빙 그 차르르로 밖에서 비추는 거를 최대한 좀 두텁게 맞춰서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연출을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 일자형 소파도 좋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코너형 소파가 충분히 들어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주방 쪽이거든요. 여기는 크게 우리가 뭐 단점이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창문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물론 거의 대부분 25평 형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큰 창 하나 작은 창 하나 했지만, 이게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고층일 경우에는 지금 이 위치가 조금 서운해요. 왜냐면 차라리 소파 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뷰가 가기 때문에 큰 창문이 저쪽에 가 있는 게 좀 더 뷰를 덜 해칠 텐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저층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입구에서부터 들어왔을 때 여기에 좀 아무래도 좀 비추어지거든요, 커튼 사이로. 이게 좀 더 넓어 보일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개별 상담을 들어 오실 경우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창문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리클라이너라든지 너무 높은 소파는 추천 안 드리고, 아트월 같은 경우는 요즘 이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원래 큰 타일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그 좁았던 뭐 600에 900, 뭐 450에 700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정 사이즈가 나와가니까 좀 간결하고, TV 같은 걸 걸었을 때 은근히 조금 어떤 균형이 잡힌 모습은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예 큰 거 2통이나 1통이 아닐 경우에는 옵션으로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파악은 안 됐지만,
이거에 좁은 거를 6칸을 나누느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4개로 나눈 게 좀 더 깔끔합니다. 자, 주방 쪽은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쪽 방향으로 저희가 식탁을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는 놨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번에 저희 소비자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뭐 방향이야 옮길 수 있지만, 왜냐면 얘가 지금 실제적으로 한 12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뻗으면 되지 않냐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 소파 쪽하고 간섭이 생겨요. 즉 우리 타워형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제가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손님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식탁 옆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거기에 이어서 바로 소파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요 공간밖에 집으로 안 느껴져요, 넓은 범위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른 타입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64A 쪽에서 신청 받았으니까 우리 64A 타입 같은 경우는 소파와 식탁 사이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넓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의 차이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다른 타워형, 예를 들어서 한 59 타입이나 뭐 이런 60대 타입들 보신 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냐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머리를 그래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굴려가지고 이 아일랜드를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게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 아일랜드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나오니까 식탁을 놓는 공간이 딱 여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 이번에 스타일스는 이쪽에다가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 이쪽으로 놓으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문을 왜 열어놓은지 아시겠죠? 여기가 상당히 큰 공간이 나와요. 이게 1950이 나와, 여기까지가. 그렇다면 1800짜리를 이렇게 놓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800짜리를 이런 식으로 놓으시게 되면 저 문이 안 열릴 뿐더러 또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세로로 놓게 되면 1400이나 1500에서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제안 드릴 이쪽으로 한다면 1600까지를 해도 이 문이 열려요.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1400에서 1500짜리 4인용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아마 제안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명을 바꾸셔도 되는 거니까, 아예 방향에 상관없는 그런 센터형, 그런 원형 조명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 우리 타워형 구조들이 식탁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신중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중에서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상판만 생각합니다. 상판 여유 공간. 실질적으로는 여기 의자를 너무 벌키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소위 뚱뚱해 보이는 의자를 놓는 순간에 식탁의 유무하고 관계없이 이미 포화 상태를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대로 되어 있는, 아무튼 좀 얄쌍한 그런 의자들로 섞어서, 되도록이면 입구 쪽에는 너무 뚱뚱한 의자들 말고 좀 뚱뚱하고 편안한 의자들은 약간은 안 보이는 쪽에다가 위치를 해 놓으시고, 조금, 왜냐면 어차피 여기 이 집 사장님도 여기서 식사를 하면서 오히려 저쪽 TV를 좀 보실 것 같아요. 그게 T자로 놨을 때 여기가 아마 메인 자리가 될 거고, 만약에 원래 있는 평행 자리를 놨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 앉으셔서 보실 확률이 커요. 이렇게 TV를 등을 지고, 물론 TV를 보면서 식사하는 게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이는 쪽들 있죠. 잘 안 쓰는 쪽들은 조금 예쁘고 얇은 의자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거는 지금 너무 다행인 게 너무 허옇지도 않고 약간 샌디한, 사실 벽지도 완전 하얗진 않거든요. 약간 크림 아이보리 톤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번 주방으로 움직여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색상이 이제 이런 하얀색, 이쪽에도 하얀색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비앙카 카라라 모양의 그런 그
벽을 형성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여기에 만약에 흰색 식탁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오히려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누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색 세라믹. 그래서 만약에 저희 브라스코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오히려 이 주변을 좀 더 밝아 보이게 할 수 있는 약간 그레이나 아니면 적어도 크리미. 저는 왠지 그레이 톤이 이 창틀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예뻐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을 보고 계시는데,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이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살고 계신 입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옷은 그렇게 많진 않으신데 이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붙박이 안 하는 쪽으로 저도 지금 잡고는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2인 세대가 아니라 아이가 있거나 짐이 좀 많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일단 이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폭은 3000입니다. 네, 딱 10자의 붙박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너무 다행인 거는 이 옆구리에 있는 요 깊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쨌든 620 정도 돼요. 그러면 붙박이를 했을 경우에 이게 통로 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어요. 오랜만에 봤네요. 대부분은 막 550, 580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하시면 괜찮은데, 붙박이를 하는 순간에 이제 이쪽에 침대를 놨을 때 정말 좁아져요. 저 베란다를 이용하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A, B, C로 나누자면, A, 옷이 많다. 다른 방들은 바로 이 안방 영상 끝나고 이어지는 작은 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방들은 이미 64 타입 이하로는 너무 좁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붙박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왕에 붙박이를 만약에 하나 하신다면 한 방만 타이트하게 쓰고 나머지 방을 좀 넓게 쓰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적어도 이 64A 타입에 만약에 제가 애들 2명이랑 이사를 온다고 치자면, 저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붙박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건너편에 놓는 침대는 너무 헤드가 요만큼의 헤드만 존재하더라도 여기가 원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잡아먹느니 헤드리스로 저희 브라스코 시스템에 있는 수납 침대로 이불이라도 집어넣어서 이쪽에 이불장에 들어갈 이불들을 이 침대에 있는 어차피 죽어있는 밑부분에다가 놓음으로써 여기 이불을 넣어야 될 공간에 옷이라도 더 거는 그런 스탠스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침대 프레임과 이 붙박이 프레임을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뭐라고 하지? 파우더룸, 우리 화장대 구간의 건설사에 거의 비슷한 색상, 동일 색상으로 아예 인테리어화 되게 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여기 지금 같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고객님 집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옷을 어느 정도 정리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굳이 붙박이라는 게 아니라 예쁘게 침대를 놓는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거. 그럼 우리는 붙박이가 없으니까 침대 헤드를 큰 걸 놔야지. 그걸 해도요, 너무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어느 아파트든 우리 신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84 타입까지도 너무 두꺼운 헤드를 이용을 해서 이 방이 좁다는 거를 바로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보이진 말라는 거죠. 특히 헤드 높은 게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천장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침대 높은 거를 한다고 해서 집이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집이 정말 작구나 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걸로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텔식 침대도 들어오는 순간에 천장은 깍깍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오히려 붙박이를 안 놓으시는 분들이야말로 너무나 큰 헤드를 사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침대를 이쪽으로 붙이되, 헤드리스 침대를 놓으면 애들방 같으니 요즘에는 쿠션 자체로 헤드형 쿠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계절별 분위기를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이쪽으로 어떤 얇은 침대를 붙이면 바로 이 건너편에 이 건너편에
오히려 수납이 어쨌든 간에 좀 모자라니 여기에다가 어떤 저희 브뤼셀 같은 그런 가변형 그런 그 거실장으로 제2의 TV를 올려놓으시던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좀 모자란 수납을 할 수 있는 서랍장 같은 걸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얘가 지금 거의 한 20cm도 안 나오는데 보통 저 사람이 말한 서랍장이면 여기까지 나오냐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깝깝한 걸 줄이기 위해서 한 39cm까지 줄여서 이쪽에 딱 붙여놓는 그런 제품이 또 나오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A, B, C로 나눈다. 아예 붙박이를 한다. B, 중간에다 침대를 함몰시킨다. 또는 C, 그냥 침대를 여기다 놓되 이쪽에다가 추가 수납을 꾀한다.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의 맨 마지막 방인데요. 사실은 남의 집을 함부로 이렇게 문제방이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 브라스코가 또 무조건 장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은 서희 스타일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어느 건설사의 어느 평형대를 떠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 59, 64, 즉 74 이하 되는 거의 모든 집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가 저 옆방 보면 붙박이가 없죠, 여러분. 285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그게 가구 고를 때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있죠. 왜냐면 저희는 제가 여기 들어온다면 아이가 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붙박이 하나를 복사를 시킬 텐데 여기서부터 59와 이 64의 차이가 또 느껴져요. 64 타입 같은 경우는 역시 이 방이 30cm가 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넓이가 2700이 나오고 옆방은 2400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얼핏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실컷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상가구에 가서 거기 나온 침대 애들이 신나게 눕고 이거 이쁘다 뭐다 책상 침대 책장 세트 얼마다 하면서 계약서를 쓰시는데 요거 자체를 재보실 때 항상 이 문을 여는 상태에서 재셔야 돼요. 근데 이미 이 방은 침대를 제일 조그만 거, 참고로 시중에 나와 있는 침대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저희 거거든요. 왜냐면 매트리스는 일단 무조건 슈퍼 싱글 기준으로 잡아야 될 거고, 심지어 싱글 같은 경우나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제품은 기성품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을 팔기 위한 소품이라고 간주를 하셔야 되는 상태고, 옆으로 침대를 놓는 모델하우스들이 많아요. 이런 소형평 아파트들이, 이런 소형 평형대들이. 근데 이걸 놓는 순간에 책상을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하듯이 대학생이면 상관없어요. 그럼 침대 하나, 퀸짜리 하나만 놓고 끝내도 돼요, 이 방은. 왜냐면 지금 열공하는 분위기 아니라 어차피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할 테니까. 하지만 수험생들, 고등학생들, 이 친구들은 이제 매번마다 독서실 갈 수 없고 집에서도 공부해야 되는데 책상이 더 커야 돼요. 결국은 무조건 우리는 침대를 이 방향으로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저 맞은편에다가 큰 책상이나 기역자나 책장 플러스 책상으로 이전 그런 제품을 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흥분하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문을 열림까지가 한 1790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커튼까지 안 눌리게 하고 싶으면 1600이 나옵니다. 1600짜리 침대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기본 매트리스의 길이는 다 200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트리스 밀리지 말라고 턱까지 계산해서 저희 제품은 2050, 즉 2m 5cm로 제작을 하는데, 여기는 또 창문이 커요. 차라리 반창을 했었으면 헤드에 있는 침대를 하든 침대를 붙이든 어떤 간섭을 피할 텐데, 또 춥다고 여자애가, 우리 따님이 만약에 우리 딸내미가 여기 잔다면 또 커튼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또 커튼을 눌리는 걸 싫어하니까 또 요만큼의 공간을 빼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1900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문을 열 경우에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요. 침대를 놓는 순간에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침대를 놔야겠는데, 그러면 여기다 책상을 놔도 안 열려요. 그럼 저쪽에 책상, 문 열리자마자 책상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좁고.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헤드 있는 제품도 정말 의미가 없고, 헤드 없는 제품을, 이 창틀도 1cm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딱 창틀에 맞춰서 이렇게 침대를 이쪽에다가 최대한 붙이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서 옷이라도 하나하나 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 사실 이거를 조금만 서희스타일스에서 머리를 썼다면 밑부분을 차라리 서랍화 시키기, 왜냐면 서랍은 살짝만 열려도 양말을 꺼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침대 매트리스 높이로 여닫이를 이 침대 위로 열리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 문을 해버린 바람에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게스트룸처럼 침대 하나만 놓으시거나, 자제분들이 큰 집은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책상이 들어가야 되는 집 같은 경우는 괜히 여기에 뭐 책이 들어가는, 뭐 조명이 들어오는 헤드로 인해서 아예 붙박이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비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 무리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일본말은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